네, 안녕하세요. 빅준이란 사진 작가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의 이제 촬영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저는 그 소위 말하는 SNS, 인스타그래머블한 사진을 촬영을 하고 있고, 주로 주제로는 남산 서울타워라든지 롯데월드타워, 이렇게 서울의 랜드마크 중심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경, 야경 다양하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본업이 이제 상업 작가다 보니까 이제 행사라든지 제품, 공간 이런 촬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취미 사진인데요. 뭐 SNS나 이런 상업 그 본업의 활동 범주에서 벗어나서 좋아하는 장르가 이제 스트릿 촬영입니다. 스트릿 촬영의 매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예기치 못한 상황을 포착하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촬영을 하면서 또 힐링을 하고 상업 사진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힘을 쏟는 그런 반복적인 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랜드마크와 달을 결합한 사진을 찍게 된 계기는 저희가 이제 에펠탑이나 이제 빅벤 같은 거를 보면 여기가 프랑스 파리고 아니면 여기가 영국의 런던이구나 이런 게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도 남산 서울타워라든지 이제 롯데월드타워를 보면 아 여기가 대한민국 서울이구나를 바로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좀 컸습니다. 달은 이제 저희가 또 소원을 비는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달이 갖는 이미지가 마치 꿈도 있고 뭔가 몽환적인 그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뭔가 서울, 대한민국을 좀 관광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막연한 꿈이 곧 좀 현실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런 느낌을 좀 심어주고 싶었고요. 내국인들 분들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서울이 그렇게 삭막하지만은 않고 조금 낭만적이고 되게 로맨틱한 도시다라는 것을 좀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캐논 아카데미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고 또 그게 궁금해서 저의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러 오신 분들도 꽤 계셨거든요. 근데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과연 저만의 색이 무엇인가를 되게 고민을 또 스스로 해봤죠. 했더니 아무래도 뭐 기본적으로 색감, 뭐 흔히 말하는 또 사진 또 색감도 이렇게 있고 하는데 저는 화이트 밸런스를 가급적 제대로 맞추려는 노력을 좀 많이 하고 또 좀 밝고 쨍한 위주의 그런 그 작업을 편집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게 저만의 색이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새 많은 분들이 촬영보다는 편집에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사진 촬영의 가장 중요한 거는 편집보다는 촬영이 되게 좀 고민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요리로 좀 비유를 하자면 보통의 재료로 뛰어난 조리 실력으로 맛있는 음식이 나온 그 셰프가 있고 정말 좋은 재료로 근데 이제 제가 요리 실력이 좀 모자라서 좀 맛없는 요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당연히 맛있는 요리가 결과적으로는 좋지만 사진을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 좋은 재료를 얻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보통의 재료로 맛있게 만드는 내 실력만 믿고 맛있게 만드는 것만 집중을 하다 보면 좋은 재료를 구하려는 노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사진을 시작하거나 뭔가 이젠 조금 매너리즘에 빠지신 분들은 이제 내가 너무 그 사진에서 편집에 치우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요리 실력, 즉 제가 말하는 이제 편집 실력이 없다 해도 좋은 재료를 찾으려는 노력만 한다면 언제든지 그 후보적 편집 실력은 늘리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 본연의 그 로우 파일이라고 하죠. 그 촬영 그 이미지 자체가 되게 좋은 이미지를 걷기 위해서 날씨도 정말 많이 분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약 한 달 정도의 개인전을 하면서 뭐 사진 작품들도 당연히 다 좋고 한데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았다고 얘기를 해주셨던 게 제가 그 빔 프로젝트로 쐈던 그 영상이 있어요. 타임랩스로 만든 영상이 있었거든요. 저는 뭐 작품들보다 거기 타임랩스 영상물 그 작업이 조금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를 표현하거나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그런 그 영상에 대해서 많이 보여드리고 있고요. 당시 그 트렌드를 따라서 막
막 1, 2초마다 바뀌는 그런 클립들로만 구성을 했다가 마지막에 완전 다 뒤집어 엎어서 이제 딱 9개의 클립으로만 되게 정적인 그런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 그런 다양한 그 모습과 이제 그 영상도 마찬가지로 롯데월드 타워랑 남산 서울타워 두 가지를 주제로 이렇게 담았었는데, 그거 작업했던 그 주마등처럼 그 시간들이 다 스쳐 지나가고 그때 정말 고생한 것도 있고, 마지막 클립 같은 거는 거의 12시간을 한 자리에서 계속 이제 담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업이 가장 기억에 남고 지금도 네, 생각에 남습니다. 네. 제가 명칭을 붙인 게 지금 달사냥이라는 표현인데요. 요새 달사냥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또 제가 뭐 나름 또 제가 앞장서서 이렇게 좀 정보를 알려드리고 했었는데, 그래서 좀 뿌듯한 기분이 듭니다. 네. 아직도 근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미리 말씀드리면, 달 사냥할 때 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뭐 꼭 망원 렌즈가 있어야 되냐, 뭐 일반 렌즈로는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모든 렌즈로 다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망원 렌즈로 촬영을 했을 때 그런 달의 디테일이라든지 랜드마크의 디테일들을 더 크고 선명하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망원 렌즈를 좀 추천드리는 거지, 표준 렌즈 2470 렌즈는 못 담습니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만 달이 되게 조그맣게 보이겠죠. 네, 그래서 모든 렌즈로 일단 촬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고화소 바디가 아무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렌즈가 만약에 70-200 렌즈밖에 없어서 200mm로밖에 촬영이 안 된다 했을 때, 고화소 바디면 이렇게 크롭을 해가지고 마치 300mm 이상의 렌즈로 찍은 것처럼 그렇게 효과를 좀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화소 바디로 하면 크롭했을 때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 메인 바디로 R5 마크 2를 사용을 하고 있고, 서브 바디로 R5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용으로 C80 제품을 지금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렌즈는 정말 화각별로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화각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RF1020 렌즈부터 해서 이제 RF1535 렌즈, 그리고 RF2870 렌즈, 그리고 이제 RF50mm, 85mm 단렌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70-200 렌즈랑 그 다음에 100-500 렌즈,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진을 촬영을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주로 활용하는 이제 렌즈들은 뭐 RF2870이라든지 이런 표준 줌렌즈가 정말 좋긴 하지만, 어떤 그 특정 순간에 필요한 그 화각대가 있어서 결국에는 이거를 다 갖고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큼 꼭 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캐논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캐논의 장점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저조도 AF 성능입니다. 그 AF 성능이 특히 저조도에서 그 AF 성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실내 어두운 공간에서 뭔가 AF 그 초점을 잡을 때 매우 용이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감도 촬영에서 고감도 품질이 되게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감도 뭐 400, 800, 1600 이렇게 올리면 올릴수록 그 부담감이 매우 올라갔는데, R5가 나오고 R5 마크 2가 나오고 이렇게 신제품이 계속 나올 때마다 이제 고감도 촬영을 했을 때 품질이 되게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감도 품질에 대해서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이제 모두가 아시는 그 캐논만의 색감입니다. 네, 따뜻하고 뭔가 웜톤이 딱 도는 그 색감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논의 장점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조도에서 AF 성능하고 고감도 품질, 그리고 색감, 이렇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질문 주셨던 그 달사냥 관련해서는 제가 또 개인 제 유튜브 채널에 그 어플을 활용한 방법, 뭐 플래닛 프로라는 어플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는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렸으니 그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풍경 촬영을 할 때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날씨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날씨 어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주로 쓰는 게 이제 윈디라는 어플이고, 그다음에 YR이라는 어플, 그리고 기상청, 이렇게 3가지를 기본적으로 조금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매우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날 촬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날 가더라도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이렇게 있을 때 몇 시에 이게 순광이고 사광이고 역광인지 이것까지 다 알아보고 갈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도움이 되는 게 이제 포토필즈라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이제는 나 어디 가야지 하고 막연히 떠나기보다는 이 장소는 몇 시에 가야 사광으로 빛이 예쁘게 들어오니까 몇 시에 가야겠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가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수강생분들이 사진 실력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가 있을까요? 라는 되게 막연하고도 추상적인 질문을 조금 하세요. 근데 저도 이제 사진을 처음 시작할 때 느꼈던 감정이기 때문에 저는 수많은 그 사진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촬영을 해라,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메타데이터에는 기본적으로 카메라 3요소가 딱 들어가거든요. 이제 뭐 감도, 조리개, 셔터 스피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내가 지금 왜 이 상황에서 이 값으로 찍었는지에 대한 이유만 있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메타데이터 정답은 없지만 정답에 가까운 값들은 있죠. 그래서 설령 내가 찍었던 그 메타데이터 값이 정답과는 정말 거리가 먼 값이어도 내가 이렇게 찍으려고 했던 이유가 스스로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면 저는 그거에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방향을 계속 바꿔나가는 거지, 애초에 그런 메타데이터, 조리개를 몇을 넣을지 감도를 몇을 넣을지에 대한 생각 없이 촬영을 하다 보면 이거는 발전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사진을 시작했던 분들이 그런 값들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이유만 만들면서 촬영을 하시다 보면 그 값들에 대한 내 의도만 담아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작가의 의도도 당연히 들어가게 돼 있고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카메라에 대한 이해도도 되게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메타데이터에 조금 신경을 쓰면서 촬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인스타그램 처음에 시도할 때는 조금 신경 썼던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매일 아침에 몇 시에 올리고 막 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조금 바쁜지 좀 그런 걸 좀 내려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도 신경 쓰는 것들 중에 한두 가지는 첫 번째랑 두 번째 사진에 되게 멋있는 사진, 메인 사진을 조금 위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SNS 공간이 사실 저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많은 분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제 공간에 물론 이제 개인 공간이다 보니까 일기장처럼 뭐 자신의 감정도 다양하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저는 제 공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다는 생각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SNS에 되도록 좋은 정보 공유를 한다든지 좀 기분 좋은 이야기들을 위주로 하고 막 부정적이거나 그런 거를 좀 안 하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제가 도전하고 싶은 분야 그리고 장르는 조명을 이용한 촬영을 조금 더 좀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네. 조명은 결국에는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 모든 분야에서 조명은 그 작가의 그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만큼 또 카메라나 영상은 빛을 활용한 그 촬영이기 때문에 조명에 대해서 좀 요새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관심이 가서 실제로 그런 강의도 조금 찾아보면서 안 그래도 3월에 캐논 아카데미에 조명 강의가 있길래 여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이제 조명에 대해서 좀 목마름이 좀 커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받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오히려 사진을 막 시작을 했을 때 그때 뭐 지식이 깊진 않고 뭐 좀 얕은 지식일지언정 이제 사진을 좀 시작하는 친구들에게 막 뭔가를 알려주고 싶고 공유해주고 싶어서 이제 그런 모임도 많이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좀 본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사진을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 좀 그런 만남도 다시 한번 좀 갖고 하면서 누구나 쉽게 카메라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좀 모임을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꾸준하게 잘 해왔던 대한민국을 알리는 그런 사진들도 지치지 않고 오랜 시간 해서 뭐 외국인부터 우리나라 국민들까지 제 사진을 보면 빅준이라는 사진 작가 이렇게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사진 찍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